이 낙태, 중절 이런 거 상담하실 때 임신했으면 낙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병원 수술 가능한가요? 아직 임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두 줄이 나왔다고 다 임신은 아니에요. 일단은 임신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낙태 불법 아니에요? 낙태 합법인가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범죄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는 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질책 언니는 낙태에 관해서 한 번 더 다뤄볼 거예요. 저희가 여러 편을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료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명을 다 해드리고 나면, 그래서요, 선생님, 수술이 좋아요, 약물이 좋아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두 가지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에 저희가 낙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고요. 낙태 약물에 관해서만도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낙태 수술 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그쪽 영상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수술은 마취를 하고 기구가 자궁 안에 들어가서 흡입하는 게 수술이고, 약물은 뭐 주사를 맞건 약을 먹건 주사를 투여하고 마취는 안 하고 자궁 안에 무슨 조작 안 가하고 집에 가서 배출되는 게 약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낙태 불법 아니에요? 낙태 합법인가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4월 달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요. 2021년 1월부터는 원래 무슨 법안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 법안은 발현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뭐 여성단체에서는 뭐 전 주스 다 허용해야 된다. 정부 안에서는 뭐 14주까지만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제 자세한 거는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일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뭐 범죄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는 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수술이랑 이제 약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의사들은 일단은 뭔가를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수술 같은 경우는 내가 초음파를 보고 내 감독 하에서 마취를 하고 내가 기구가 들어가서 흡입하는 거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초음파로 봐서 남아 있으면 더 이제 여분의 이제 수술을 하고, 만약에 수술 후에 출혈이 많이 있으면 뭐 약을 더 투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전 과정을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환자한테서의 장점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다 끝나 있는 게 그런 장점이기는 하죠. 그러면 수술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에 따른 그런 이제 부작용, 기구가 들어가서 자궁 안쪽을 조작하기 때문에 뭐 자궁 천공, 자궁을 뚫는 거라든지 아니면 감염이라든지 자궁 내 유착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초기에 하는 그런 이렇게 예민한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사실 보고한 이런 감염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천공이라든지 그런 수치를 보면 한국 의사들이 볼 때는 사실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초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이라든지 뭐 천공이라든지 그런 합병증들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물론 내가 3번, 4번, 여러 번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먹든 뭐 주사를 맞든 질환에 넣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투여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건 있고요. 약물의 가장 큰 단점은 약물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술은 실패는 없어요.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는 초음파 봤는데 덜 됐으면 하면 되는 거지, 수술이 실패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약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처음부터 확실히 설명해 드리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약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출혈되는 양이 적나요? 약물은 별로 안 아프죠.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런데 약물도 아플 수 있고요. 출혈이 많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는 출혈을 다 이렇게 흡입을 해서 그냥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집에 가서 출혈량이 되게 많은 거는 본인이 직접 보셔야 될 수밖에 없고, 아주 초기에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6주 미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생리양 정도? 생리양보다 조금 많은 정도지만,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나온 피에 뭐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조금 놀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마음 약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도 있고요. 통증은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어쨌든 진통제를 쓰고 뭐 마취약을 쓰고 그다음에 수술 직후에는 뭐 주사제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아주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주사제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물은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아는 뭐 타이레놀, 브루펜, 뭐 생리통약 그 정도로
통증이 조절이 되는데 내가 통증을 정말 못 참는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심해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응급실 가야 돼요? 뭐 그렇게 연락을 하시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진통제를 조금 더 복용하시면 호전이 되기는 해요. 실패하는 확률은 주스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높아지긴 하고요. 10주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물 유산에 사용하는 약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MTX라고 보통 약자로 줄여서 말하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육모상피암이나 자궁의 임신할 때 치료하는 약이에요.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일종의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여하면 더 이상 크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용하는 약은 이제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은 자궁 경부가 원래 꽉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자궁 경부 꽉 닫혀 있다가 생리할 때만 스르륵 열리고 아니면 꽉 닫혀 있다가 이제 아기 날 때 되면 열리고 그러는 거지. 임신했는데 얘가 열리면 유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열리게끔 하는 약이 미소프로스톨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궁 경부가 닫혀 있던 게 우리 생리 때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게 이게 억지로 이게 열리면서 아픈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열리면서 그 약물유산에서 오는 그 통증의 대부분은 요 미소프로스톨 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근데 어쨌든 안쪽에 있는 게 배출되려면 이 약이 꼭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많이 쓰는 약은 이제 미프진,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거는 임신하면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자궁에 잘 착상이 되어 있고 잘 버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니까 이제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3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나 2개, 3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약은 이제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인데, 미프진은 물론 효과가 있는 약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어 있는 약이 아니다. 그 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들 자체는 어쨌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이라는 거는 꼭 명심해 주셔야겠어요. 이 낙태, 중절 이런 거 상담하실 때 그 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임신했으면 낙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미프진 구할 수 있나요? 그 병원 수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직 임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검색들을 하고 물어보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2줄이 나왔다고 다 임신은 아니에요. 임신 테스트기 2줄 나왔어도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임신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궁 안에 제대로 돼 있는지, 자궁 밖에 임신이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임신이 된 것처럼 됐다가 약간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저절로 생리처럼,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임신 테스트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위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이라고 생각하고 2주를 희미하게 봤는데 임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80만 원을 주고 60만 원을 주고 직구해서 그 불법 낙태약을 샀다. 그리고 나서 그걸 약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는 피가 났다. 그거는 원래 내가 할 생리에다가 그냥 생돈 쓴 거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임신이면 일단 임신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프진이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라에서도 자궁에 임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의사 감독하에 쓰는 약이지 그냥 약국에서 타이레놀 주세요 하는 것처럼, 소화제 주세요, 비타민 주세요 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약물 유산의 어쨌든 가장 큰 부작용은 약물 유산의 실패예요. 임신 초기에 유산이 안 돼도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 30%에서 40% 정도는 조금씩 피가 비칠 수 있어요. 정상 산모에서 흔히 있는 그런 작용이고요. 내가 낙태약을 사서 먹었을 때, 그리고 나서 피가 났다. 나 유산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피가 유산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피가 난 거고, 한 달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계속 배가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오히려 더 많이 크고 있더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투여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임신을 먼저 확인하고, 약을 투여하고 나서 잘 끝났는지 확인하고. 내 몸이잖아.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약 사서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전후로 좀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절, 임신 중단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 몸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비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받지 마시고 전문인을 찾아가셔서 솔직하게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으시고 모든 원하시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불법 낙태약을 파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는지 어쨌든 하고 나서는 그게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기를 변기에 버려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어떻게 사체를 유기하는지 그런 게 기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2022년이잖아요. 얘네가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도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그거를 또 버젓이 또 이렇게 하고, 엄마는 사체, 영아 살해, 뭐 이제 사체 유기 혐의가 있는데 그 일당은 정말 기가 차지. 그래서 너무 좀 그 기사 보고 너무 씁쓸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긴 했어요.